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는 유튜브에서 여행 중개소 또는 트래블 데일리를 검색하시면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소리로만 듣고 싶으시면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여행 중개소를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사의 희망 퇴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행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구직 시장에서도 저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 관광청 한국사무소가 한국 공식 SNS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호주의 퀀타스 항공이 국제선 탑승객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를 적용합니다. 진에어가 인천과 후쿠오카 노선을 12월 1일부터 운항 재개합니다. 캐세이 퍼시픽 항공이 신임 동북아시아 총괄 매니저를 선임했다는 소식입니다. 제주관광공사가 데이터 분석 지원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제주도 내 관광업계 대상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의 미래와 개발 지원을 논의하는 고위급 관광정책 토론회가 2일 개최됩니다. 핀란드에서 겨울을 보내는 집콕 여행법을 텍스트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산타 주인공 온라인 체험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12월 1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12월 1일 12월의 첫날입니다. 어느새 한 해 2020년의 마지막 달이네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울하고 어두운 올 한 해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빨리 12월로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 새로운 기분과 기운과 새로운 희망적인 소식과 메시지들로 가득 찬 새해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올 한 해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마무리 못하신 거 잘 하시고요. 좀 더 용기를 갖는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여행업계가 이제 뭐 많이 어렵죠. 그래서 여행업계 많은 업체들이 희망퇴직 조치에 들어가고 있죠. 이런 가운데 그 여행업계 인재 유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재 유출이라는 거라는 표현이 사실 맞지는 않죠. 어쩔 수 없이 떠나가는 거니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의적인 탈출보다는 인재 유출에 가깝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인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인재 유출은 여행사를 위주로 줄을 잇고 있죠. 중견급 여행사를 중심으로 희망 퇴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12월에 접어들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대형급 여행사 출신의 경우는요, 그래도 이제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맨파워가 그래도 좀 경쟁력이 있다고 구직시장에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산업 분야로의 완전한 이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얘 무슨 말이냐면 여행업, 이 여행사에서 근무할 때보다 더 좋은 큰 규모의 회사로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덜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이직 시장에서 이른바 찬밥 대우를 받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저의 저희가 취재하고 또 저희가 관계되시는 분들 이직하고 그런 소식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잖아요. 저희는 또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그렇게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 시장 자체가 얼어붙은 탓도 있겠죠. 그리고 폐업에 임박한 여행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구직 시장에서는 저평가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뭐냐면 평상시에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데려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행사 같은 데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으로 어쨌든 그 직장은 구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어떤 갈급함,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좋지 않은 조건이라도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눈물겨운 상황이죠. 여행사 희망퇴직 대상자의 경우 대부분 10년 미만 경력자가 대부분이죠. 큰 여행사도 그렇고 10년 미만 차들이 좀 많아요. 이른바 이제 잘렸다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런 연령대들 보면 여행업 경력 평가 역시 저평가로 인식되고 있어서 이른바 몸값을 제대로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들의 경우 40대 미만이 대부분으로 타 업종으로의 이직에 대한 결심, 개인적인 결심,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 더 힘든 거는 우리 여행업 경력 10년 이상, 그리고 이제 연령대로 보면 한 40, 50대 연령층의 경우 정규직으로의 이직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무급휴직이지만 항공사와 여행사 직원의 입장 역시 극명하게 갈린다고 볼 수 있죠. 일단 국적항공사 같은 경우는 공적자금 나라에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투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무급휴직이라 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은 복귀하면 돼요. 복귀하면 되고, 그 다음에 희망퇴직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여행사에 비해서. 하지만 여행사의 경우는 대형 여행사부터 1인 여행사까지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진다 해도 예년 수준의 업무, 그리고 그런 어떤 수익 확보까지는 상당 시간 길이 소요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한 여행사 관계자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상황이 된다 해도 퇴직자를 다시 재고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입장이라고 밝혔고요. 우리나라 이제 관계부처에서는 향후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여행사 인력 재구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때 이제 또 아무튼 뭐 그날이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이제 또 인력이 잘랐으니까 또 그만큼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제 영업이 또 다시 살아나면. 그때 가서 사실 그동안 데리고 있던 직원들은 그나마 좀 경력이 있었는데 새로운 직원을 뽑으려면 쉽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좀 어떤 시스템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원책이, 그게 어떤 시스템적인 지원이 됐든 행정적인 지원이 됐든 자금적인 지원이 됐든 그런 식의 지원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백신 얘기도 들려오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조금씩 시작해 볼 때는 됐다고 봐요. 또 그때 닥쳐서 시작하면 또 이게 또 문제가 좀 될 수 있어요. 복잡해져.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 스페인 관광청 한국사무소가 트래블 어게인, 트래블 세이프라는 슬로건으로 한국인들에게 보다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어로 된 공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스페인이 사실 굉장히 인기 있고 가보고 싶은 여행지예요. 또 우리 그 축구, 제가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하지만 또 이강인 선수라는 그 좀 어마어마한 선수가, 장래가 촉망된 선수가 또 스페인 리그에서 뛰잖아요. 남자분들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관심 많으실 것 같고, 아무튼 로망이죠, 스페인 여행은. 자, 그래서 이번 한국어 공식 SNS 채널 오픈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굉장한 관광 자원을 가진 스페인을 소개하고 스페인 여행에 대한 그리움을 잠시나마 달래기 위해 기획됐다고 합니다. 스페인 관광청에서는 한국어 공식 채널 오픈을 기념해서 12월 9일까지 50명의 고객들에게 스페인의 매력을 대표하는 요리인 감바스와 바게트 밀키트 2인 세트 증정하는 이벤트도 합니다. 이벤트 참여 같은 거 이제 어떻게 하냐에, 이거는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희 트래블 데일리 그 텍스트 뉴스 참고하시면 매우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다음 소식, 호주의 퀀타스 항공이 아마 세계에서 매번 조사를 하면 가장 안전한 항공사로 소문이 나 있죠. 이 퀀타스 항공이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될 경우 국제선 탑승객 전원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자, 퀀타스 항공 최고 경영자는 퀀타스의 국제선 운항이 전면 재개될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 확인은 항공사 측의 필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계획하는 것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자증명서를 도입해서 어떤 백신을 접종했고 도착하는 목적지 국가에서 인정하는 백신인가의 여부를 확인을 해서 탑승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뽑았냐면, 이 뉴스를 퀀타스에서 이러면 다른 항공사도 따라할 그 가능성이 매우 커요. 매우 커요. 왜냐하면 이 백신이 여러 개 백신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도착하는 목적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 백신을 맞았을 경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워낙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퀀타스 항공에서 먼저 이렇게 치고 나온 거를 다른 항공사에서도 향후 계속해서 비슷한 유형으로
따라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한 3번째 뉴스 정도 될 정도로 소식을 꼽아봤습니다. 다음 뉴스, 진에어가 다음 달부터 인천 후쿠오카 노선 주 1회 운항 재개합니다. 12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운항되고 출발편 인천에서 오전 9시 5분에 출발합니다. 자, 이번 운항 재개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하며 기존의 나리타와 오사카 두 곳만 가능하던 국제선 운항이 타 공항으로도 확대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 후쿠오카 노선은 중단된 지 9개월 만이죠. 진에어는 그간 항공편이 없어 불편을 겪어왔던 기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을 많이 생각해 주시는군요. 진에어께서. 자, 일본 노선 대상으로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프로모션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조금씩 하나씩 늘려가는 거죠. 그죠? 뭐 일단 상용 고객 위주로 하고 그다음 이제 레저가 딱 받쳐주면서 정상화로 가는 게 제가 개인적인 희망 하나가 내년 2월 달에는 이런 뉴스 한번 전해봤으면 좋겠어요. 각 여행사와 항공사들이 속속 영업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인원 채용도 늘리고 있고 다시 한번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서 여행업이 급속도로 빠르게 회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1월은 조금 양심상 그렇고 2월 정도쯤이면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뉴스, 캐세이 퍼시픽 항공이 신임 동북아시아 총괄 매니저로 넬슨 친 대표를 선임했습니다. 매니저를 선임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한국, 일본, 대만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 마케팅, 홍보 등 부분을 총괄한다고 합니다. 이쪽 전문가예요. 그래서 매니저, 특히 화물 쪽도 전문가였고, 그래서 굉장히 이 한국 시장에도 많은 또 정책상의 결정들, 많은 또 영향력을 끼치겠죠. 많은 한국과 좀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자, 제주도가 제주도 내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개방형 데이터 분석 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자료가 왔는데 이게 굉장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광사에 취재를 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제주도 내 업계만 대상이냐 아니면 전국 대상이냐. 전국 대상이라면 큰 뉴스고 근데 알아보니까 제주도 내 여행사를 비롯해서 여행업계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행업계 사실은 데이터 분석하고 모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관광공사에서 이걸 해준다는 거거든.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큰 뉴스인데 일단은 제주도 이 도내만 한다고 합니다. 데이터 분석 지원 서비스는 주소 정보를 전자지도상에 매칭하는 지오 코딩 기술을 활용해서 관광업계가 보유한 자체 데이터와 지리정보 결합을 통해 지역별 방문 고객 그리고 입지 분석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히 지역별 실시간 인기도와 혼잡도를 제공하는 실시간 관광지 혼잡도 분석 서비스 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해서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은 분석 지원만 아니라 분석 결과를 파일 다운로드 및 URL 공유 등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 인력이 없더라도 주소 정보가 포함된 엑셀 파일만 가지고 있어도 지리 정보와 결합한 분석을 누구나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내 최초의 어떤 서비스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우리 제주도 물론 국한됐지만 요 희망을 원하는 업체는 이메일 열로 이제 보내면 돼요. 이메일 주소는 저희가 텍스트 뉴스 저희 트래블 데일리 홈페이지 보시면 텍스트 뉴스 거기 보시면 딱 걸어 놓을게요. 자,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우리 또 제주도에서 여행업 관련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을 받으세요. 이제는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정보, 특히 정보 중에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전략을 꾸리는데 상당히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니까 특히 빅데이터 겸 백데이터를 얼마큼 갖고 있냐가 사실 관건입니다. 저희 온라인이 장점이 뭐냐면 저희도 온라인이 이제 주잖아요. 근데 저희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이기 때문에 기사 조회수를 실시간으로 바로 분석해서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요일별, 시간대별, 지역별, 연령별, 남자냐, 여자냐, 안드로이드를 쓰냐, 저거를 쓰냐, 아이폰을 쓰냐, 저거를 쓰냐, 뭐 이런 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이상의 데이터가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유튜브야 조회수는 바로 나오니까 다른 분들도 볼 수 있는데 유튜브 같은 이 방송 같은 경우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봤는지까지 취향 뭐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저희가 모으는 것도 저희한테 상당히 큰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꼭 어떤 낚시성 정보나 뉴스가 아니더라도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그 뉴스와 정보에 관심이 많냐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춤형 컨텐츠를 사실 제작을 할 수 있거든요. 맘만 먹으면. 이런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 5년 이상 온라인으로만 했기 때문에 5년 동안 쌓인 데이터가 꽤 됩니다. 예, 그 어떤 구독자의 이 뉴스를 읽는 독자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더 쌓이면 굉장히 어떤 하나의 큰 경쟁력이자 무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또 시대죠. 예, 자 12월 첫날 일단 12월 모든 게 처음이 중요하니까 첫날이니까 우리 한번 또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